안녕하세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장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정세, 세계 정세는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조선업계 관련주들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재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정치 관계 사이에 끼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파악해보고자 미국 선박법 그리고 조선업계에서의 중국 영향력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미국 선박법이 왜 갑자기 이슈가 됐는지 말해보겠습니다. 12월 네 번째 주 미국 의회는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선박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선적 상선을 10년 내 250척까지 늘려 전략 상선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무역에 사용된 미국 선박을 외국에서 수리할 경우 세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에서 수리를 하면 세율을 200%까지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미국 선단의 대대적인 확장 그리고 중국을 배제한 선박수리 밸류체인 구축이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갑자기 이런 발의를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체적으로 대규모 선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해운업 역량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금 이상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많은 유통 물량이 오가는 지역인데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이는 바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 물건을 팔기 위해 앞다퉈 수출 루트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굳이 미국으로서도 해운업을 육성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글로벌 톱10 선사를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해운업에서나 조선업에서 특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부랴부랴 서둘러 전략 상선단을 꾸리겠다는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한국 조선업계에 꾸준한 훈풍을 불고 올 것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국은 중국이 아닌 한국 조선업계와 접촉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대중 견제 목적을 원활히 이룰 수 있겠죠. 이와 더불어 조선업과 같은 제조업이 미국 내에서 다소 약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이 존재합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도 옥시덴탈, 코카콜라, 맥도날드, 디즈니 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디에도 미국 조선업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900년대에는 조선업과 같은 제조업을 제패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유럽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시대가 도래하면서 선진국은 이 산업에 보다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이 외에는 금융업에 많은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이 아닌 조선과 같은 제조업은 그다지 투자가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사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들의 관점은 옳았습니다. 한국서 판매되는 여러 산업 트렌드 책들도 IT 인터넷 시대가 왔다. 고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아침 저녁으로 떠들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문구는 최근 들어서 찾아볼 수 없게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 육성, 즉 내재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50척의 전략 상선단을 운영하기 위해 선박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선박을 건조할 만한 기업이 미국 내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 세계에서 발주된 신조선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은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건조량은 전 세계 물량 가운데 약 50%를 차지했으며 신규 수주량은 66%에 달합니다. 물론 한국 조선업계는 LNG 운반선 위주의 고부가가치 선박 물량을 대부분 차지해 수익성 측면에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 화물을 담당하는 벌크선, 많은 석유 관련 제품을 운반하는 PC선 등은 중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해운 물류 공급망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전략 상선단을 꾸리기 위해서는 한국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빠르게 조선업을 육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다량의 선박을 발주해 전략 상선단을 운영하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계가 중장기적으로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조선업계는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단순한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결국 한국조선업계들의 상선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전략 상선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결국 미국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여러 희소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꾸준히 원활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가동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전략 상선단에 대한 발의에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목표는 앞으로 10년 내 250척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만 언급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50척은 어떤 분야일까요? 미국은 결코 자원 및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가가 높은 LNG 운반선 및 VLCC를 제외한다면 미국이 필요한 선박 가운데 가장 고부가 가치가 높은 선박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이 선박은 10월 기준 2억 7,400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화로는 약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곱하기 250척을 진행하면 총 100조 원에 달하는 수주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 물량은 중국과의 경쟁 없이 한국에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초에 전략 상선단의 취지도 중국 견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외에 미국 선박법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 선박을 외국에서 수리할 경우 세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중국과 같은 우려국가에서 수리를 하면 세율을 200%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즉 대규모 선박이 실제로 발주될 경우 건조는 물론이고 수리까지 한국조선사가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입니다. 이 수리가 미국 내 조선소 거점을 확보한 하나오션을 통해 진행될지 아니면 전 세계 곳곳에 수리 거점을 두고 있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을 통해 진행될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혜를 받는다면 두 기업으로 압축될 것이 분명하며 삼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두 기업 대비 물량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 선박법, 중국의 영향력, 그리고 한국 조선업계의 입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과거 수많은 물량을 찍어내며 공급 과잉 현상을 발생시켜 급격하게 망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게 한국 조선사들입니다. 따라서 선별수주, 고부가가치 선박을 위주로 현재 경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미국서 상선 수주를 담보받는다면 한국 조선사의 기업 가치는 중장기적으로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실 인지하시고 안정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